요약하고 난 다음에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교 유형의 문제고 요약이랑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 파트를 적절하게 분배해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처음에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는 단순 반복을 지양해가면서 제시문의 내용을 내 표현으로 재구성해가면서 또 핵심 개념은 반영해가면서 요약하는 파트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가요약, 나요약, 논지의 차이 이렇게 3단 구조로 가도 되고 아니면 첫 줄의 첫 문장을 가나제시문은 공통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공통화제나 공통쟁점을 한 문장 정도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우선 가는 나는 이렇게 틀을 잡아가면서 써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은 요약할 때 단순 반복을 했나 안 했나를 가장 먼저 봅니다. 자, 경희대 인문 논술시험 여러분 답안지 교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답안지에 눈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채점 몇 분 컷일 것 같습니까? 2분 컷입니다. 2분 컷. 2분 아니면 3분 컷입니다. 요약 딱 보면 그냥 옮겼는지 자기 언어로 표현했는지 쉽게 보입니다. 또 얼마나 논지 차이 선명한 대비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제시문 내용 잘 파악했는지는 개념을 몇 개만 썼는지만 봐도 쉽게 채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반복 지향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되 핵심 개념을 꼭 반영해 준다. 제시문 중에 사례 제시문 나오거나 제시문 속에 사례가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통화제나 문제의식 중심으로 의미 일반화한다. 이거는 민족 정체성 관련된 얘기구나. 이건 민족 개념과 관련된 얘기구나. 그래서 민족 개념이 어떻다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로 핵심 개념 써서 정리한다. 자, 논지의 차이를 서술할 때 논지어 구상의 공통화제 자체가 안 나와 있더라. 당연히 공통화제 잡아줍니다. 공통화제 잡아주는데 제시문 2개만 보고 판단해도 되고 뒤에 다라마바까지 보고 판단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차이점 제시할 땐 무조건 대비 개념 선명하게 이 각을 잡는 게 필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이 전체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답안의 체계나 구조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럼 그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답안 작성 구조는 논지어구 순서가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니까 첫 번째 단락은 요약, 두 번째 단락은 논지 차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시문 2개, 논지 차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니까 200, 200, 200에서 프라마이나 한 50자 정도. 이러면 650에서 700자 사이에 딱 떨어집니다. 그치? 200, 200, 200에서 한 250자. 이렇게 갑니다. 자, 제시문가 분석하겠습니다. 제시문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르완다 인종학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가 제시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르완다 인종학살은 왜 발생한 거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지? 에 대해서 해명하는, 설명하는 글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단락은 르완다에서 벌어졌던 인종학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파트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인종학살 이런 게 발생했다. 후투 민병대가 후투 온건파도 살해하고 투치도 살해하고 이렇게 했다. 문명은 실종된 것처럼 보였다. 학살이 빡세게 이루어졌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지? 르완다 인종학살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발생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지? 요거는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 발발하게 된 건가? 이게 두 번째 단락부터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이 광풍이 왜 어처구니 없었냐면 후투족이든 투치족이든 원래는 동일한 민족이었는데 얘들을 누군가가 갈라치기 해놓은 거야. 쟤네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우리랑 다른 애들이야. 다른 민족이고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애들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그래야 걔들에 대해서 학살을 하든 살인행위를 하든 이런 게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치? 정리하면 인종학살 상황의 원인은 분명히 뭔가 민족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혹은 민족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 후투족이랑 투치족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르완다에 있는 인종 개념이 알고 보면 허구였다, 만들어졌다, 조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종학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 단계만 잘 보면 됩니다. 원래는 후투와 투치는 동일한 민족 내에서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했었다. 그런 개념 불과했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허구적으로 조작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후투와 투치라는 일종의 민족 구분 개념은 요거는 원래는 계급을 구분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럼 원래 계급을 구분하는 표시였다는 얘기는 요거를 민족 구분하는 개념으로 쓴 거 자체가 조작되거나 왜곡된 거다,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요 민족 구분 개념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게 허구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연결된 거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가 세 번째 단락에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후투족이랑 투치족이라는 일종의 민족 개념스러워 보이는 건 이거는 원래는 르완다 사람들 본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후투족이면 쟤는 투치족인가? 자기들이 딱 눈에 띄는 차이 같은 게 없더라. 본인들도 구분을 할 수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유전 연구를 해봤더니 유전적으로도 딱히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럼 도대체 이 개념은 누가 왜 만들어낸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누구 때문에 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짜 과학으로 무장한 벨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벨기에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나와서 얘들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려고 했던 지배 세력인 애들, 지배 국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민족 개념이라는 걸. 르완다인 중에서 자기들의 통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종족 구성에서의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럽인이랑 좀 닮아 보이는 애들을 투치족이다 이렇게 급조해서 현지인들을 다스리는 관리권을 얘들한테만 준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쉽게 얘기하면 벨기에인들이 자기들의 효율적 통치를 도와줄 수 있는 통치 도우미로서 만들어낸 게 투치족, 후투족의 구분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럽니까? 통치 도우미들을. 좋게 얘기하면 통치 도우미고 나쁘게 얘기하면 민족의 반역자들이라.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이 일제 부역한 애들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통치 도우미가 누구냐면 투치라, 투치. 그래서 후투족이 나중에 이 민족의 반역자들 이러면서 때려 죽인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랑 민족 구분 나눠진 상태에서 저 통치에, 저 지배국가에 부역한 놈들이구나. 부역한 놈들에 의해서 온 거나 애들 너네도 죽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옛날에 그 통치 세력에 동조했던 애들에 대해서 지금 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봤지? 친일파 청산 이런 말 들어봤지? 이거를 굉장히 과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르완다의 인종학살 상황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해되지? 왜 쓸데없이 왜 죽였을까? 생뚱맞게. 이런 게 있잖아, 그지? 통치 도우미들을 죽인 게 인종학살 상황이다.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르완다의 인종학살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종학살 상황이 왜 발생했나 원인을 규명하는 글이니까 그 원인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 제시문의 주된 논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정리해 본 다음에 일반화해서 다 떼고 나면 민족 구분이라는 게 민족을 구분하거나 민족을 식별하는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 이해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런 특정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게 결과적으로는 이 인종학살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구나라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민족 구분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혹은 민족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논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했다라고 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요약한다면 얘를 비교 문제, 논지의 차이를 밝히는 문제로 써먹을 건데, 비교를 위해서 제시문을 다듬을 때는 어떤 것들을 읽어주면 좋냐면, 그러면 민족 개념이라는 게 누가 만든 거냐? 벨기에 사람이. 그럼 누가 자리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 민족 개념을 형성한 주체는 누구였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또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통치도우미를 만들었다. 목적은 뭐였나? 이렇게 보시겠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인종학살, 저 민족 간의 상잔의 비극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겠지. 그지? 똑같은 글이지만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거고 하나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논지의 차이니까 비교를 위해서 이 글을 난도질을 쳐본다면 주체는 누구고 목적은 뭐였고 결과는 어떻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상당 제시문을 읽을 때 제시문을 비교용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주인공이 누구고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그에서 결과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째려보는 작업을 하는 게 좋다. 그게 일반화 개념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하니까 후투족이랑 투치족은 왜 이렇게 헷갈리지? 후투족, 투치족. 그치? 얘들은 마치 뚜치와 뿌꾸처럼 굉장히 헷갈립니다. 미안합니다. 본래 동일한 민족이다. 그래서 언어, 종교, 전통, 유전적인 동일성이 있는데 계급의 표시였을 뿐이었던 거를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위해서, 선생님 노란색으로 해놨지. 항상 뭘 하기 위해서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식민 통치에서 식민 빼면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럽인과 유사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일부 르완다인을 투치적으로 조작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후투족 관리 권한을 위임했더라라는 거지. 통치 효율성 뽑으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냈다. 이거지, 그치? 정리합니다. 제시문 쭉 읽고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효율적 식민 통치를 위해서 포효율적 식민 통치, 민족이 분열된 르완다의 사례구나. 개념 몇 개 땁니다. 키워드. 민족 개념이라는 건 가장 일반화해보니까 인위적인 거에 반대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이거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혹은 특정 목적,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구나 라는 게 가제시문의 민족 개념에 대한 시각, 입장, 태도다. 이렇게 보시겠네. 이해되지? 르완다 인종학살이 왜 발생했다라는 얘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지 말고 민족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가나제시문의 공통화제를 뽑을 거야.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건데 그냥 단순화 시켜놓은 겁니다. 민족으로 정리했지 다? 그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마 봐도 다 민족 얘기하니까. 그치? 됐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시문 내용도 이해했지? 인종학살 왜 발생했는지 요 통치도우미 놈들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나제시문 중국의 식별 작업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식별 작업. 중국 건국할 때 민족이란 건 이런 거야 라는 스탈린의 정의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건국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탈린의 정의를 따랐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식별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만들 때 민족 구분 기준이 뭐냐면 언어적 동일성, 지역적 동일성, 경제나 문화적 어떤 공통성 이런 걸 기반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우리는 유사한 민족인 것 같다라는 게 형성돼 있으면 같은 민족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민족 개념 정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제시문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입각해서 민족 식별 작업이다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단락에 근데 실제로 이 진행을 했더니 이 스탈린 스타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민족 식별이 실제로는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원래는 저거에 딱 맞게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더라. 예를 들어서 위글족은 한족과 전혀 다른데 위글족은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다른 건 다 같은데 종교만 다른 애들, 회족 이런 애들을 불포함시키고 그 뭔가 일관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일관되게 정의에 부합하게 민족 식별 구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그건 왜 그런 거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 왜 그랬다라는 겁니까? 세 번째 단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은 영역적 통합, 대외안전 보장, 국가에 충성하는 균질적인 인민의 형성 등등등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유, 정치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족 식별 정의랑 무관한 소수민족 식별 작업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식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가에서는 후투족이랑 투치족으로 구분하고 여기서는 소수민족, 이민족인지 한족인지를 구분하고 민족 개념 구분 작업 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어떤 정치적 이유냐. 영역을 통합하고 안전보장하고 균질한 인민을 형성하는 거였다. 따라서 이걸 보니까 얘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위에서의 민족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가제신문은 뭐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뭐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얘기했네. 효율적 통치 이렇게 돼 있었잖아. 통치가 됐든 이 국경 안전 보장 및 국가의 영역 통합이 됐든 둘 다 일반해 보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족 구분, 민족 식별 작업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게 공통점이네. 그치? 둘 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중국의 민족 구분은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키워드 뽑으면 여기서의 민족 개념도 역시 민족 구분도 인위적이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작된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뭐다? 나제시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어이씨, 공통점밖에 없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껏 풀었더니 공통점만 보이고 차이점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주체, 목적, 결과 등등이 있거든. 그치? 분명히 공통쟁점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공통쟁점이 오히려 이렇게 더 강력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였나? 목적은 뭐였나? 결과는 어떤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공통화제는 뭐였냐면 민족이란 놈을 각자의 정치적 목적, 정치 사회적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럼 각자의 정치적 목적, 특정 목적 이래도 됩니다. 정치라면 하기 어려우면 민족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기준 마련은 모르겠다. 정치, 특정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뭔지 이해하지? 이해합니다. 주체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가제신문. 주체 누구였지? 벨기에 정부. 그치? 벨기에. 이렇게 보시겠지? 그럼 벨기에 이렇게 쓰면 하수라. 벨기에 이렇게 쓰면 논린이잖아. 우린 논린이가 아닙니다. 논술 어린이가 아닙니다. 논술 공부 좀 했습니다. 어디 가서 논술 나 학원 좀 다녔다 이러잖아. 그치? 벨기에라고 쓰고 외부 세력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외부 세력이 뭡니까? 여기 안에 있는 요 정부를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지도층 이런 애들 말고 요 국가 말고 밖에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벨기에 정부라고 쓰고 외부 세력이라고 읽으면 되고 요거는 중국 정부가 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포함되는 그 소수 민족들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같은 애가 한 겁니다. 그지?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 파트 보겠습니다. 목적은 반드시 나와야 돼. 때문에니까. 얘는 효율적 식민 지배였지. 반면에 얘는 국가 통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차이가 잘 안 보입니다. 내용상의 차이니까. 하지만 결과에 보면 바로 차이 보입니다. 봐봐. 여기는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실제로 민족 간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민족을 둘로 쪼개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분열, 여기는 통합. 이게 대표적인 선명한 대비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초에 분열시키려고 한 거니까 결과가 분열이고 애초에 통합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으로 보든 결과로 보든 분열이냐 통합이냐 이게 핵심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공통점 뭡니까? 공통점은 민족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한쪽은 분열, 한쪽은 통합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게 차이점이다. 됐지? 분열 통합입니다. 분열 통합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는 이 답안에서 목적이 어떻고 뭐 결과가 어떻고 주체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비교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